제비식가 방송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동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0일 제비식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성과 손상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시민 까마이크에 한 분이 나오셔서 장시간 무슨 방송을 하신 것 같은데 내용에 혹시 오해가 있거나 혹시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면 잘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하게, 또 아니면 어떤 게 잘못됐는지 그런 시간을 따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방송됐던 KBS 주최 19대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여러분 아마 관심을 갖고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축제 같은 선거를 치를 수 있을까? 노심초사 기대했던 저의 기대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지만 이 희망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치가 아니라 정치인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축제 같은 선거는 영원히 치를 수 없을 것이다.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어제 토론회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5당 대선 후보들이 나와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용이 어차피 알맹이 없는 거 혹여해서 지난 방송에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19대 대선에 후보들이 15명이나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당이 없는 분도 있고 정당이 있어도 지지율이 낮아서 TV에서 의도적으로 5명만 선출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방송에서, 이미 언론에서 나머지 10명을 군소 후보처럼 취급을 해서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로 취급을 해서 이런 식으로 편파적 보도를 하거나 편파적 방송을 한다면 결국은 돈 없고 조직 없고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대통령 꿈을 꿀 수 없는 이상한 나라로 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적어도 15명의 후보가 모두 방송에 나왔어. 때로는 0.몇 프로의 후보가 1등 후보에게 질문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로부터 통해서 듣는 많은 정책들이나 아니면 그들의 지적사항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이라면 굳이 5명으로 잘라서 하고 나머지는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뭐 이런 형태의 방송은 앞으로 좀 지양이 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5명에게 들어보나 15명에 들어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어제 TV 토론회 끝나고 나니까 KBS를 제외한 각 방송들이 각 당에다 패널들을 모셔놓고 각 당의 패널들을 방송에다 모셔놓고 변명 또는 일방적 주장을 또다시 늘어놓았습니다. 짜증스러운 일이 연속으로 벌어지는 그 현상을 보면서 탄핵 전국 때 보여줬던 대한민국 TV에 나오는 패널들의 그 수준을 또다시 실감케 하면서 국민들을 스트레스를 팍팍 올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방송 보면서 짜증들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저 역시도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내내 무엇을 토론한 줄도 모르겠고 정책 토론이 아닌 마치 누가 잘 까나 이런 대를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했습니다. 더욱이 사전 방송 때문에 스탠딩 토론회가 혁신적인 토론방이며 그동안 보지 못했던 토론이 진행될 거로 많은 국민들이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나물의 그 밥이며 딱히 혁신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방식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민들이 후보자 토론을 보는 것은 니 잘났다 내 잘났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보고 싶어서 토론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적격자를 찾는 것이 TV 토론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각 당의 자자찬에도 불구하고 이날 스탠딩 토론회의 점수는 저 개인적으로는 낙제 점수가 아닌가? 이것도 후한 점수라고 제가 주는 것입니다.
수조 수십조 원의 필요한 복지 공약들이 하루가 멀다고 내놨던 이런 후보들에게서 우리가 보기에는 포퓰리즘이 이렇게 강한데도 결국은 그 120분의 시간을 모조리 남 헐뜯는 데 다 보냈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면 일시적으로 손가락질을 받거나 아니면 그 손가락질이 고통스럽더라도 나라와 미래와 그리고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은 남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게 대한민국의 적격자인 리더자고 대통령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5명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대선 후보들과 비춰봐도 초록이 동색이고 그 나물에 그 밥입니다. 말 돌리기가 한심할 정도입니다. 상대편이 묻는 말에 살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구렁이 담 넘어가도 피해나가곤 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내뱉어왔던 말을 180도 뒤집으면서도 표 떨어질까봐 일시적 당위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런 작태를 보면서 과연 지도자,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날 각 당 후보들은 문 후보에 대해서는 주적 논쟁과 관련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누가 주적인도 말 못하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되겠냐라며 일제히 맹골 퍼붓습니다. 아닌가 다르게 다음 날인 오늘 각 당은 기다린 듯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히 우리 국방백세는 주적이 북한으로 남아있는데 문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주적이 어디냐는 질문에 답변을 머뭇거렸다면서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지원 씨가 과연 이런 지적을 할 자격이 있는지 본인의 자격부터 반성해보고 이런 기자회견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누가 주적인지 말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국군 통수권자로 국가를 지휘하고 보위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북한이 주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 대선 후보도 나온 것도 웃기겠지만 나와서도 주적이다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많은 표를 몰아주고 있는 국민의 수준도 한심한 정도입니다. 박지원 씨가 문 후보에 대해서 따질 자격도 없겠지만 바른정당 역시 문 후보를 따질 자격이 과연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북 송금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한 데 대해서도 각 당의 비판은 역시 쏟아졌습니다. 안 후보가 대북 송금 사건이 잘됐다고 본연하는 그 유승민 그 후보의 질문에 모든 역사는 공과가 있다. 공은 개성하고 잘못된 이런 교훈을 얻어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께서는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 사는 왜 구분하지 않습니까? 가만 보고 지금 탄핵에 앞장섰던 게 아닙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공과 사가 공과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면 과연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이 됐을 때 공과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룰을 범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이날 안 후보의 말은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호남 민심과 이를 반대하는 보수 표심을 모두 고려한 발언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초기 탄핵 정국 때 보여줬던 좌클릭과 지금 대선 전국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우클릭 과연 표를 의식하지 않은 발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일시적 당위성이나 아니면 면피용 발언으로 일관하는 후보들을 잘 면밀히 주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한국당 이철우 선대본부장이 선거철이 되니까 보수표를 구걸해야 하고 자기들 대호 세력인 박지원 대표가 직접 당사자인 만큼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개주기 발상이라 이렇게 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북가는 사실은 문재인 씨보다가 박지원 씨가 돼요. 그 안철수 후보 뒤에 박지원이 있다. 한두 번 들어본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귀담아 들어봤던 얘기 중에 모든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고 도토리 키재기시덕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집에 이미 많이 발표가 됐고, 이날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들은 경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았지만 역시 남 험담하고 까대기에 바빴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구제개혁이 필요할 때 이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과연 지금 현재 후보들이 내뱉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이 핵심은 알맹이에 빠진 거 아닌가?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까대면 각 당에서 우리는 다 세부사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각 당 정책만을 두고 볼 때 4차 산업혁명 분야의 비즈니스가 살아날 수 있을지 의문이란 얘기입니다. 4차 산업혁명 주댕이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부 사항도 주도 면밀해야 되고 그 사항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경제 안보에 미치는 안보와 경제 연관고리 그리고 대외 신인도 그리고 각국에 돌아가는 국가 정세와 맞물려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냥 때가 됐으니 선거 때니까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내뱉으면서 이런 엉터리들을 내뱉으면 국민 기망하는 것입니다. 낡은 규제를 풀지 않고 이 상태로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은 국민을 어르고 덩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회에 어떤 법들이 발목이 잡혀 있는지 아십니까? 의료법 개정안, 프리즌 특별법,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이것뿐입니까? 수없는 법안들이 민생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안 하고 있으면서 선거 때만 되면 이런 식이 됐고 이번 탄핵 정국에는 오로지 국가와 경제는 뒷전을 치고 자기들 편한 대로 온갖 악법을 쏟아냈던 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아닙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켰다면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말을 어제 그런 토론에 나와서 강하게 말씀을 했어야죠. 그저 이해 타선을 따지고 만약에 이해 집단들이 반발이 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큰 덩어리만 얘기하고 세부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던 겁니다. 촛불 민시민이 마치 뭐니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서 표나 떨어지지 않을까 이래 걱정하는 이런 후보자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발표된 공약 발표들 보면 모든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아우성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경제 살려면 기업 활동을 일으킬 방안부터 내놓아야죠. 지금 기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정국 이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해외 신인들은 물론이고 국격까지 망가뜨리는 이런 형태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기업만 죽이면 나라가 잘 될 것처럼 나발을 불어댑니다. 물론 재벌론의 진행은 막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대기업들을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만드는 한국식 규제 이런 데 신중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그냥 재벌만 내려앉히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거라. 이런 곳에 정치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모두 헛방이 된다는 것을 왜 지금 후보자들은 아무도 모르냐고요. 대부분 후보가 대기업 때리게만 열중하고 친기업 정책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머리수 많은 쪽만 보고 공약을 내뱉는데 민주노총이 그렇게 겁납니까? 민주노총이 이 나라를 살리냐고요. 그런 대가리 수만 보고 오로지 표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엉터리 공약들을 내놓으면 대한민국이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내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됐다는 내가 지금 내뱉는 이 말이 고통스럽고 많은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선거에서 설령 손해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한다면 주둥이로 씹으라지.
그 많은 후보 중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을 보고 유권자들이 혹시나 저 사람을 찍으면 경제가 살아나겠지. 유권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나라의 장래는 이들 후보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유권자 당신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선은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공약들이 앞으로도 쏟아질 것입니다. 그 쏟아지는 공약을 주도면밀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과연 대가리 수를 의식하지 않고 또 표를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경제와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내뱉는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후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 마침 사탕 빼주듯이 무조건 무엇 해주겠다, 뭐 얼마 주겠다, 이런 포퓰리즘 공격에 속지 마십시오. 나라를 책임질 지도자라면 대통령이 안 돼도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입만 열면 오로지 뭐 해주겠다. 대한민국 모든 젊은이들을 일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고 대한민국 모든 노인들을 마침 돈 몇 푼 주면 표를 주는 이런 구글형 인간들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돈 몇 푼 준다고 그 인간성이 바뀌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당신들 같은 이런 후보들의 경제 공약 정책이라면 대한민국 이미 오래전에 천국이 됐어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민초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어렵고 심지어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자살까지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왜 그걸 모르냐고. 왜? 지금 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구조개혁 아니야, 구조개혁. 그런 얘기를 어제 토론에서 왜 한 놈도 안 하냐고. 너 한 놈이랬다 고발할라. 노동과 공공부문, 금융 이런 낡은 제도 관행을 고쳐야 되고 부실화된 좀비 이런 날라리 기업들 이런 걸 다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산업을 새로 제도화시키고 새로 만들지 않으면 100번 1000번 공약 내보라고. 대한민국 바뀌는지. 그냥 앉아서 주리로만 씨부리다가 이에 집단들이 나와서 촛불이나 들고 흔들어대면 표 떨어질까봐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이런 후보자들 대한민국 말아먹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오늘 저 방송을 듣고 나도 그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 물론 이럴 겁니다. 앞으로 토론회가 한두 번 아니면 서너 번 아니 많게는 5번까지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는 노동개혁 법안 이런 거 처리하겠다는 후보 있습니까? 촛불 든 노동계 반발로 인해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아 죽을까봐 당신들의 입으로 촛불이 민심이라 했으니 이런 것조차 법안 처리하겠다는 후보 안 나오겠죠. 당연히 나오면 세상 뒤집어진다고. 지금 현재 노동계 반발로 부닥친 공기업 금융계 성과급 도입 추진 이것도 누구 한번 얘기해보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했다가는 표 우르르 떨어진다고. 그러나 이런 것 정도 할 수 있는 강단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리더자가 돼야 이번엔 안 되지만 다음에는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시키겠다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욕만 하면 기침이 나네요. 국민 여러분, JBC과 애청자 여러분, 이제 국민이 변합시다. 이들에게 후보자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 나라 맡겨놓으면 결과는 뻔합니다.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시고 기호 1번부터 15번까지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진짜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대한민국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군지 이번만은 제대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권자 기에다가 쓴소리를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100%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들 반대편의 세력으로부터 또다시 탄핵을 당해서 서울구치소 가는 이런 역사적 아픔이 반복될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제가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한 말, 각 후보자들은 제대로 한번 새겨들어서 잠잘 시간 1시간 줄여서 잘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속이고 선거철만 되면 얼굴에 철면피처럼 가면을 쓰고 나서서 요 시간만 피하면 된다, 요 토론만 피하면 된다, 국민을 거짓말 해서라도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해보라고. 그 대통령 수행을 과연 몇 시간이나 하고 며칠이나 하고 몇 년이나 할 수 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거지발생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당신들 머리 위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JBC가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